네, 이번 시간은요 16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 16회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합격자 기준으로 하면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선사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되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게 지금 틀렸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때 경작했던 작물들은 잡곡입니다. 조, 피, 수수, 기장 이런 것들. 그러면 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요거는 언제부터죠? 청동기 시대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3번. 신석기 시대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키는 토테미즘이 생겨났죠. 정령신앙에 해당하던 애니미즘, 그 다음 묵격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특정한 동식물을 자기 부족과 연결해서 신앙으로 발전시켰던 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혈연을 단위로 한 씨족 사회가 확대된 것이 바로 부족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초기 국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는 초기철기 시대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나라는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자, 금방 읽었었던 이 지문은 조계혼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곧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산다. 삼배가 산출되며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든다. 금방 읽었던 사료는 동해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동해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2월에 용고라고 하는 제철 행사를 지냈다. 용고는 부여의 제철 행사죠. 다음, 말타기라든지 활쏘기 등을 즐겼답니다. 이 말타기, 활쏘기는 결국 전투와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와 말, 노비 등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이걸 뭐라고 했었죠? 책화라고 했었죠. 동해 풍습 책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김제, 벽골제, 상주의 공검지 등의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이런 저수지들은 벼농사가 발달했던 사만사회의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엔 정답 3번.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십시오. 1번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이 고조선은 건국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군장국가로 건국이 되죠. 이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했었죠. 2번, 당군 왕검이라는 호칭을 쓸 때 당신은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군 왕검, 재정일치. 다음, 당군 왕검의 건국 기록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다. 이 삼국사기에서는 당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현재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삼국유사잖아요. 단군 신화. 그래서 삼국사기를 삼국유사로 고쳐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8조 법금으로 볼 때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한 사회였다. 자, 그러면 8조 법금 내용 중에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한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음,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 자체가 확인되는 것, 그거 어때요? 그죠? 상해자에게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료와 관련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왕은 곧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보니 나라의 모든 걱정 근심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피리를 국보로 삼았는데 효소왕 때 분실되었다가 우연한 기적으로 다시 찾게 된 이후 이름을 만만 파파 식적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만파식적의 고사입니다. 만파식적의 고사는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면서 국가가 평온해졌다,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만파식적이 나오면 왕으로 볼 때 신문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러면요, 2번에 갈문왕 제도가 폐지가 되었답니다. 이 갈문왕 제도의 폐지, 어느 왕 때죠? 바로 태종 무열왕 때에 해당됩니다. 다음, 국학을 태학감으로 계칭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었대요. 자, 통일신라 시기 국학이 설치된 것은 신문왕 때입니다. 근데 국학의 이름이 태학감으로 바뀐 것은 경덕왕 때죠. 그리고 경덕왕 뒤쪽 해공왕 시기에는 다시 국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국학이 태학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경덕왕 때. 다음, 당나라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화를 의미하고요. 이걸 들여와 국학에 안치를 했대요. 이 성덕왕 때는 당과의 국교가 재개가 되면서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들어와 국학에 안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파식적의 고사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삼국시대의 주요 승려와 행적의 연결이 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연개소문의 불교 탄압을 피해서 백제로 가서 열반종을 개창했대요.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승려는 보덕입니다. 그죠? 이 해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신라로 건너가서 신라 진흥왕 때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음, 겸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종관계 서적을 들여와 근데 일본에 삼론종을 전파했다. 2번 설명은요, 고구려 승려 해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음, 노리사 측에는 일본의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성왕 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다음 4번,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는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기를 선덕여왕에게 건의했던 인물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 역시 고구려 승려 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에 대해서 비교한 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먼저 고려시대 향리는 속현 이하 실제를 관장하였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은 향리가 지방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기관, 거기를 밑줄 그으시고요. 밑줄이 아니라 지우시고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전락하였다. 그게 이제 더 가까운 내용이겠죠. 고려시대 때 향리는 외역전을 지급받았죠. 그런데 조선시대 향리는 아전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군전은 뭐예요? 과전법하에서 한량들에게 지급했던 토지, 그게 바로 군전이죠. 과전법에서는 군인전이 없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과거 응시 및 국립대학 입학권을 부여하였다. 근데 조선시대 때도 문과과거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지방관청의 수령에게 과거 응시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중앙관료로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의 견제를 받았다. 고려시대 향리는 실질적인 지방 세력이니까. 그 다음 조선시대 향리는 그 지역 제지사족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와 수령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번에 가장 틀린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료의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왕이 원나라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라는 사람이 간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서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미 들어와서 좌우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옥과 료를 하사하였다. 원나라의 풍습인 변발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반원하겠다는 의지이고, 이 사료는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느 왕에 해당되는 사료입니까? 공민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공민왕과 관련된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내용이네요. 첫 번째,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종 등을 설치하여 곤문 세력을 약화시켰다. 1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2번,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찰리 변이도감은 충, 숙, 왕 때 개혁기구죠. 자, 그리고 이재현의 주도로 정치도감의 설치, 토지와 노비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정치도감은 충, 목, 왕 때 개혁기구에 해당됩니다. 한편 홍자본이 올린 편민 18사를 채택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홍자본의 편민 18사, 그러면 충, 열, 왕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전부 다 충자왕들이잖아요.
이 충자 왕들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은 역시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때 개혁기구 뭐가 있었죠? 사, 림, 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글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축 10월 어느 날 나는 밀성으로부터 경산으로 향하여 답개역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 신이 7장의 의복을 입고 훤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인데 서초평 하웅에게 죽임을 당해서 빈강에 잠겼다 라고 하였다. 역사를 사고해 보아도 강물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하웅과 사람을 시켜 몰래 쳐 죽여 시체를 물에 던졌던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마지막 문장, 드디어 조를 지어, 그러니까 애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지었다. 이 사료도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사료일 텐데 조의제문입니다. 그러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사화, 사건 뭐예요? 무오사화죠. 그러면 보기에서 무오사화와 관련된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1번 중종반정 때 거진공신을 색출하고자 훈구 세력의 관직을 박탈하였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 이른바 사쿤 문제에 해당되죠. 위훈 삭제.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사화를 골라본다면 기묘사화가 되겠죠. 2번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 도교기구였던 소격서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다음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리려고 한 것, 이게 문제가 되어 살인파가 타격을 입었다. 그게 바로 무오사화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임상홍, 신수군 등이 연산군의 생무인 윤씨 폐출 사건을 들추어 신진살임을 축출하였다. 연산군의 생무였던 폐비 윤씨 사사 사건과 관련된 사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조선시대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새 왕조의 재정 확보와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게 과전법의 실시 목적이죠. 두 번째, 과전법 토지 지급 대상자는 전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관료는 아니지만 미망녀나 아니면 어머니도 안 계신 어린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미망인에게는 수신전, 그 다음 어린 아이들에게는 휴량전을 지급하고 이게 세습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죠. 자, 근데 3번에 보면 지방관청에서 그 해 생산량을 조사하고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관수, 관급제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고 이 직전법의 운영 방법을 바꿨던 성종 때 관수, 관급제. 그래서 정답을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경기지방의 한정에서 수조권을 지급하고 관료가 사망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네, 9번도 어렵지 않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대동법이 실시되어서 토지 소유 기준으로 토지 1결당 미곡 4두를 납부하였다. 자, 여러분들 대동법이 처음 광해군 때부터 시작되어서 1608년 숙종 때 익류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근데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동세는 1결당 12두에 해당됩니다. 1결당 4두씩 고정과세하였다. 이거는 영정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1번 틀렸고 2번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 등의 주장으로 경기도 지방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도 확인해 보면 1608년도였었죠. 대동법의 실시 결과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그 이전의 공납은 기본적으로 호가 현물을 납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토지 결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납도 이제는 토지세화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전세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조광조, 이, 유성룡 등이 수미법을 주장해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걸 대공 수미법이라고 하죠.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 대공 수미법을 주장한 인물은 이, 유성룡 이분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은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거였지 대공수미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유성룡 한 명을 더하면 조광조까지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만 나온다면 사실은 세모일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와 같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된다. 자, 일단 사료의 출전을 보시면 여유당전사라고 돼 있고요. 지금 여전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전론 주장입니다. 그러면 누구죠? 정약용, 여유당전서 정약용.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언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로 한다. 일여마다 여장을 두어 무릇 일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여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1번은 누구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유형원.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되었던 토지개혁론 뭐가 있습니까? 균, 전, 론입니다. 2번, 영업자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해서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한전론. 한 가정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최소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고 영업전만큼은 법으로 매연을 금지해야 된다. 다음, 지금 실학자를 물어봤죠. 여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이죠. 정약용은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쓴 목민심서, 중앙정치제도의 개혁에 쓴 경세유표를 지었던 인물. 정답 3번입니다. 북화기를 저술하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북화기, 소비, 그러면 박제갑니다. 네,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통상수교 반대 정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강화시켰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게 병인양요, 물론 그 이전에 제너럴 쇼문 사건, 그리고 1868년도에는 오페레트 도굴 사건, 1871년도에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번,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그러면 병인 양요 1번은 맞습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여, 일단 2번 설명은 1871년 신미양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양헌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죠. 이 양헌수는 병인양요 당시에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아시겠지만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이 활약하였으나 전사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독일 사인 오페르트가 통상수교를 거부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님이신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연도만 확인해 볼래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도입니다. 다음, 흥선대원군은 전국 주요 지역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했다. 신미양요 이후 전국 요지에 척화비를 수립했다는 것.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1조,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조,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른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도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치해복권 조항이죠. 13번은 박스에 있는 게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해당되는 사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체결이 된 거죠. 2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제1조의 내용, 즉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 내용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4번에 보시면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 그 다음 원산, 그리고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포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청나라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며 종래 청나라에 대해서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부정한 관리 중에서 그 죄가 심한 자는 취재한다.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지금 쭉 읽은 것은요, 갑신정변 이후 급진개합파 세력들이 발표한 정강 14개조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 그러면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걸 테니까 급진개합파에 해당한다. 1번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개합파의 주장이다. X. 민시정권과 결탁하여 청해 양문운동을 본받아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것도 온건개합파. 바로 급진개합파 세력들은 개혁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모델로 삼았던 게 뭐였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양의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 전면 개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도입하자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것도 역시 온건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강령을 주장한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사람과 남의 물건을 해치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하게 하라. 군대를 물어 서울로 들어가 권세와 귀족을 없앤다. 지금 이거는 동학농민군의 강령입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세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이 집단은 전통적 지배체제에 반대해서 노비문서의 소각, 토지의 평균 분작 등 반봉건적 개혁을 주장했었죠. 자, 1번 같은 경우가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2번도 읽어보죠. 외세 침략을 물리치려고 하는 반침략적 근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반외세. 그래서 일단 확인 차원에서 1번하고 2번은 폐정개혁안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폐정개혁안 12개조. 자, 그 중에서 지금 보기 1번으로 나온 것은 반봉건적 특징. 보기 2번으로 나온 것은 반외세적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집단의 주장은 가보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청산가부의 개가가 허용됐다든지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든지. 근데 부분적으로 반영된 거지 전면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죠. 토지개혁의 내용이 가보개혁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4번을 보시면 각도의 환곡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14번으로 내려오셔서
정강 14개조 그거 제시한 것의 제일 마지막 부분 봐보세요. 지금 그것과 같죠. 그래서 15번의 지문 4는 정강 14개조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연통제와 교통국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 군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에 기여하였습니다. 2번 파리 강화이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견되었던 김규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임정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김규식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번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를 통해서 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였다. 자, 근데 맞는 지문인데요.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 만주의 이륙양행은 외국인이 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4번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십시오. 입법기관은 임시의정원이죠. 행정기관이 국무원이죠. 그래서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는 거. 다만 입법기관이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은 국무원이었다는 거. 네,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일제강점기의 국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920년대 초 봉오동 전투와 청산대첩에서 크게 승리했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청산 전투는 여러 무장 항일 독립군의 연합부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였었죠. 간도참변과 자유참변 이후 만주 일대에 삼부가 수립되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삼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삼부는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이 결합된 형태였고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인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그리고 소련에서 돌아온 독립군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했던 신민부. 이 참의부는 1923년, 정의부는 1924년, 신민부는 1925년, 그러니까 3부는 1923년부터 1925년까지 만주 일대에 다시 한번 독립군들의 거점이 마련되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3번은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제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게 지금 틀렸죠. 하나만 바꿔본다면 조선혁명군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과 통합하여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저번 회에도 보셨는데요. 이 시점은 1942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대요. 그건 48년 1월 달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죠. 다음,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 46년 6월 3일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다음, 모스크바 삼국 외상의.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그 시점이 45년 12월 달입니다. 다음, 남북협상.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협상 48년 4월. 다음,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죠.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의. 그 다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 남북협상 50선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미음. 정답은 리을, 미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공약을 제시한 후 수립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9번 박스 안에서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방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반공의 체크. 그 다음 4번.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경제재건의 체크.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는 61년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내용이고 군사쿠데타 이후 발표되었던 혁명공약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시한 후 수립된 정부, 그러니까 3공화국 박정정부식에 해당하는 내용. 첫 번째,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번,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한일협정을 체결했던 시기는 1965년입니다. 다음, 삼선개헌에 성공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삼선개헌은 1969년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의도. 근데 4번을 보시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통일을 위해 추진한 정책 및 협정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77선언을 통해서 88년 77선언 노태우 정부에 해당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유엔에 남북 동시 가입을 하였다. 이것도 전부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7사남북 공동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합의하였다. 근데 3번에 보면 7사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4잖아요. 그러니까 제3공화국 시기에 해당합니다. 유신헌법 공포 이전이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통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이 탈퇴하였답니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총 실전 모의고사만 8회
16회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계속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되어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출제된 주제가 다시 출제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와 더불어 이 실전 모의고사집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 잘하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